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보이스피싱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이라며 연락이 와서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신 후에 현금을 일출해서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직접 드렸대요. 네네. 네, 나름 암호도 좀 주고받고 해가지고 믿고 줬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신 거죠. 다행히 신고 후 전달책은 검거가 되었는데 네. 이분도 지금 속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변호인을 또 선임을 했대요. 네네. 전달책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전달책은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돈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봤을 때 지금 피해자분께서 신고하신 거 이외에 뭔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건 사실상 없습니다. 이래 되면은 계좌를 잠근다거나 혹은 뭐 금융관리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상 없고요. 다른 조직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를 놓고 배상 신청을 할 거냐 혹은 다른 소송을 제기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피해자분께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같이 대응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변호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극히 좀 한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 이제 드러나셨던 자료들을 차후에 이제 수사를 받으시면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신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여나 전달책에 사기 방조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꼭 반드시 배상 신청, 명령 신청을 꼭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전달책으로부터라도 돈을 일부라도 좀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를 희망해 봅니다. 피해자분께서 더 이상 현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하셨는데 본인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된 뒤 며칠에 걸쳐서 다시 빠져나갔대요. 경찰에 말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체크카드에 들어왔던 돈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체크카드가 연계된 통장을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 계좌 안에 이제 아무래도 돈이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주셨는가 봐요. 현재 지시 주신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체크카드가 연계된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그 체크카드를 누군가 발급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누가 돈을 조금씩 계속 인출해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래 됐을 경우에 본인이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로서 이제 그 체크카드 어디로 갔는지 따라 가지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에 이제 이용된다는 사실 알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신 경우 돈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돈을 빠져나가면은 그 돈의 원래 원주인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좌를 입금받으신 분을 상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통장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처벌받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혹시라도 체크카드를 빌려주시거나 혹은 통장 계좌를 빌려주시면서 돈을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거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재탕이 되게 되면은 통장으로 들어왔던 돈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절대로 통장 거래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돈을 받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했는데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 불구속 908이라는 상황에 놓여 계시대요. 908은 어떤 것이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여쭈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그 제일 마지막 전달책이나 혹은 그 수거책에 있으시다가 수사방이 들어오면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져서 한번 조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재판을 받기 전에 풀려나셨고 그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으신 것 같은데 불구속 908과 08 모두 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불구속 공판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형사상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이제 그 전달해드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또 본인께서 그 범죄에 관해서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가 됐다라고 얘기 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사기 방조인 경우 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 정도가 나오더라
이야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접 이제 대면 상담이나 아니면 뭐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런 형량이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현재 주신 질의만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형량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 역시 보이스 피싱인 줄 모르고 수거책으로 일하며 2,500만 원을 받아 입금을 하였는데 경찰은 지금 영장이 없으니 뭐 안 따라와도 잡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보이스 피싱인 걸 인지는 했으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하여 지금 조사 중인데 이 경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형태가 자수 형태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사를 받으러 해서 들어와서 받는 형태인 건지 이런 점들에 관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금액은 2,500만 원의 수거책이신 것 같아서 사기 방조인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가지고 혹시라도 피해 변제가 된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뭐 처벌 불원사든지 들어오게 되면은 재판으로 가시게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사받는 도중에 이제 뭐 처벌 불원사라든지 피해 합의서라든지 서류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기소 유예 처분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피해자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나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은 조사받는 내용 과정에서 본인이 자수의 의사를 가지고 자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점, 혹은 이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이런 점들에 관해서 반드시 진술조서에 꼭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양형 사유에 있어서 충분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형을 감경하라, 혹은 집행유예가 같이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점을 진술조서에 꼭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을 다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질문의 주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수거책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수거책과 전달책 분들이 잡히는데, 이런 수거책과 전달책 분들 역시도 사실상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돈을 딴 데 보내다 보니까 본인들 역시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돈 없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달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나 피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보이스피싱은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악의 손길이 접근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지인들에게 한 번 물어보셔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꼭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상의가 필요하면 상의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